안녕하세요. 오늘도 써니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메지러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호텔관광대학교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2, 3학번 최선희입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도 있는 것처럼 제가 어떤 주제의 영상을 만들게 됐냐면, 타국에서 살다 보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뭔지 다들 아세요? 이게 바로 돈. 그런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너무 귀여운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정신을 차려보면 돈이 계속 나가요. 진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머리가 아픈 여러분은 이렇게 타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어떤 게 가장 재밌다고 느끼셨을까요? 공부? 친구랑 놀러 가는 거? 뭐 새롭게 친구 사귀는 거? 다 재밌죠. 하지만 알바입니다. 엥? 알바? 그거 너무 힘들고 타지에서 찾기 어렵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기 학생. 생각보다 일본에서 알바 찾기 정말 쉽습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목차가 나와 있을 거예요. 1번, 제가 일본에서 했던 알바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깃집 홀서빙이랑 마이버스켓, 데니즈 주방, 결혼식장 스태프바, 현재는 SNS 관련돼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일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다른 분들보다 다양한 알바를 경험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필요한 일본어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알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 첫 번째, 일본어가 확실히 늡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일본어와 실제로 사용하는 일본어는 생각보다 차이가 너무 있어요. 알바를 하면 손님 응대나 직원들끼리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본어 실력이 늘게 되고, 특히 뭔가 경어? 표현이 많이 늘어요. 일본은 그런 게 너무 다양해서 그렇게 유학생분들은 자주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쓰면 완벽한 일본어 마스터. 진짜. 네, 두 번째, 친구가 생깁니다. 진짜 많이. 같이 일하는 일본인 친구들, 다른 나라 유학생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학교 밖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세 번째, 성취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일을 잘하게 되면 생각보다 뿌듯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에 행복하잖아요. 월급이 딱 들어오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장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그 호텔이 5성급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인생에서 만날까 안 만날까 할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 응대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점에서도 바쁜 시간대를 경험하기도 했고 평소에는 해보지 못할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점은 뭘까요? 첫 번째, 체력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뭔가 특히 음식점이나 서비스업은 오래 서 있어야 하고 바쁜 날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을 하면서 폰을 볼 수 있잖아요. 폰을 보면서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손님이 이렇게 사장님 이렇게 불렀을 때만 이렇게 응대를 하면 되지만 뭔가 일본에서는 오모테나시 문화가 있어서 이런 분위기로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는구나, 숟가락이 없구나, 휴지가 필요하는구나, 이런 걸 다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폰을 만지면 혼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한국과 방식이 너무 달라요. 진짜로. 일본은 매뉴얼과 규칙이 굉장히 세세한 편이라 처음에는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사하는 방법부터 업무 순서까지 하나하나 익혀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처음에는 너무 힘들 수 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크죠. 언어의 벽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 말도 많고 긴장도 됩니다. 손님이 너무 빨리 말하면 당황할 때도 너무 있어요. 뭐로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냥 스미마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긴 하는데 그래도 당황하죠, 많이. 하지만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장점과 단점 한 네 가지, 세 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뭐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환학생도 왔고 여기서 알바를 하면서 배울 것도 너무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쌓고 이렇게 경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알바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앱은 당와크, 바이토르, 인디도, 마이나비 바이토 정도 있습니다. 특히 타운워크나 바이토르는 유학생들도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알바 앱인데요. 지역, 시급, 근무 시간 등을 설정해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 가게 앞에 직접 공고가 붙어있는 경우도 많은데 지나다가 확인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게 친구의 소개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본에선 지금 알바 자리가 너무 많고 이제 친구를 추천하면 친구를 데리고 오고 소개를 하면 플러스로 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친구가 소개하는 알바는 거의 대부분 좋은 곳입니다. 진짜로. 제가 친구 추천으로 들어간 데가 너무 많긴 하지만 거기서 친구가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 친구랑 재밌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랑 같이 있을 때가 제일 재밌었고 일하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가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 하기 좀 어렵지만 그거는 양해해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유학생 환영 알바 모집 중 이런 느낌으로 다 뜨거든요. 이렇게 타운워크 유학생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런 게 많이 떠요. 오프닝 스텝, 카페, 이벤트. 여기서 여기 위에 있잖아요. 위에 저희는 토쿄니까 토쿄를 누르고 알바 파트, 시급 얼마 좋아하냐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네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일도 있고 피어싱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이거 누르면 되고 단긴가 장긴가 이런 것도 다 누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누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리조트 호텔, 음식점, 이자카야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앱이 많이 있잖아요. 앱이 많이 있는데 그 앱을 하나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잘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일이지만 앱마다 시급이 다르거나 지역이 다르거나 그런 게 다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앱을 다운하고 이렇게 잘 비교하면서 찾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식장에서 좀 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어떤 애는 시급이 1,300엔? 근데 저는 1,700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게 저의 경력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앱마다 다르니까 그런 걸 잘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자 조건을 꼭 확인해보세요. 유학생 비자는 기본적으로 주당 근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2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유학생 비자로 와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구약소 그런 데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것도 잘 찾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계약 내용을 꼭 읽어보세요. 진짜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시급, 교통비 지급 여부, 근무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교통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한국은 안 주는 데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주는 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시급도 처음에는 이렇지만 3달 지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해야 돼요. 세 번째, 진짜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를 하면 안 돼요.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본업은 공부잖아요. 저희는 교환학생이라는 게. 그래서 알바 때문에 수업을 빠지거나 건강을 해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온 김에 알바를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알바를 하면서 좋았던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뭔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아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때 아 청춘이었는데 한 추억이 남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일본 생활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경험 중 하나가 바로 알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 추천.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알바를 찾아 즐거운 일본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봬요.